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포커스 23강은 유대인의 이제 교육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세계의 어떤 그 중심에 있고 지금 세계를 리드해 가고 있는 게 유대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아는 데 있어서 유대인의 교육을 아는 것만큼 이게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교육을 이제 살펴보면서 한국인의 교육도 좀 비교해서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을 통해서 배울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아,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제 종교는 이제 유대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그 기저로 유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유교는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교육의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교육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사상 체계라든가 가치관을 그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그 후대로 전달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교육을 이렇게 알기 위해선 그 교육은 유대교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대교의 여러 가치관이라든가 교육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유교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어 유대교와 유대인 교육과 한국인 교육을 비교해 보자면 먼저 이제 유대인 교육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유대인의 이제 부모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너에게 준 유니크한 달란트를 발견하고 개발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 이제 부모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유니크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준 유니크한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거를 이제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부모의 의무는 뭐냐면 이제 12, 3살 때 이제 성인식을 하기 전까지 이것을 발견하고 최대한 개발을 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동체가 개발을 이렇게 그 이후로는 이제 해 나가는데 그 전에 이제 근본이 되는 이 아이의 유일한 달란트는 하나님이 부여한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엉뚱한 달란트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하면은 그것이 어떤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 뭐라 그럴까?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니크한, 유일한 그 유일성 달란트는 무엇인가? 그래서 유대인 교육의 목표는 뭐냐면 토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부분 그 교육의 목표가 있지만 생존이 지금까지 생존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생존할 수 있는 유대인 그렇죠. 그 가운데서도 그냥 생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래서 유대교를 지키고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인간상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평생으로 이어지는 교육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유니크한 달란트를 이제 발견하고 개발하는 데 이제 그 교육의 목표가 설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니크한 달란트라는 거는 평생으로 그 교육을 하는 것이지 뭐 단순간에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 교육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평생 자신의 달란트를 개발하고 그것이 개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이자 어떤 또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학습과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이제 발견하고 실행할 수 있기 위해서 자신의 분야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니크한 달란트를 통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창출이 되는 거죠. 창조가 그러니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떠한 기존에 있었던 어떤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분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어떠한 분야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달란트에 의해서 분야가 따라오게 되는 분야가 따라와서 이 달란트에 의해서 분야가 창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되냐면 다른 이와 똑같은 것을 내놓으면은 그것은 이제 천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왜 그 표절 똑같은 것을 모방하는 그래서 유대 문화에 있어서 모방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다른 이와 상대방과 다른 나만의 아이덴티티, 독창성 이게 중요한 거지. 똑같은 것을 얘기하고 아무리 그것이 저기 할지라도 모방을 하고 이러면은 그 벌써 이거는 쟤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능력에 대한 저희가 부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독창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인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통설이 아닌 새로운 파라다임의 획기적인 것이 평가를 받게 되는 문화가 이제 유대 교육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라든가 공산주의라든가 각종 이론들이 역사를 창출했던 그러한 이론들이 왜 유대인에게서 나오는가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 분야의 전문가들 그러한 전문가들이 이제 유대인 내에서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사회의 주류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최고의 그 어떤 환경과 현실에 맞는 적용 가능한 최고의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각각의 인재들이 그것을 제시함으로써 그것들이 채택이 되고 세계 문명사에 있어서 유대인의 것들이 채택이 되고 그렇죠. 유대인들도 그것이 채택하는 가운데 생존하게 되고 전문가로서 역량을 평가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가 이제 유니크한 달란트에 의해서 전문가가 되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는 어때요? 자신이 대표성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최고니까 자기가 유니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강한 자기 확신을 갖게 된다. 자기 지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타 공동체 속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너만 최고냐? 너의 이론이 어떤 최고냐?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 타 공동체 속에서 살 때에는 유대인들은 시기와 또는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이론과 지식과 그것이 탁월하기 때문에 타 공동체도 또 유대인이 싫더라도 현실적으로 유대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한 현실적 필요에 충 채워 그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존재가 됨으로써 유대인들은 그 사회에서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어떻게 돼요? 공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인재를 또 마련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 중심의 인재를 그들은 키워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회당 중심으로 그들이 이제 또 매주 모이고 또 이제 그한 공동의 어떤 여러 가지 정보도 교류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곳에서 어떤 개인적으로 그 가정이 가난할지라도 이 회당 자체의 그 공동체가 이 인재라고 한다면 같이 키워서 어떤 인재로 양성을 시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가 이 인재를 개발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그래서 이제 소규모 공동체가 이제 그 교육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그 저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은 다 문맹률이 이제 많이 이제 거의 없지만은 예전에 그 벌써 100년 이전만 하더라도 그 글을 읽고 이 교육에 있어서는 이제 글을 읽고 쓰는 것이 그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글을 태어나면서부터 교육 그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글을 못 읽는 유대인은 없다. 기원전 몇천 년부터, 기원전 몇백 년부터 그렇죠. 그렇게 될 때 어때요? 그
그 글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계명을 준수하는 데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 교육이 그 모세 그 광야로부터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 교육이 그 기원전 15세기 전부터.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글을 이렇게 해독하고 쓸 수 있는 저기가 1% 미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민의. 근데 여기서는 1% 미만이 문맹이고 대부분 그러기 때문에 지적 능력이나 그 문화 전수에 있어서도 다른 문명권하고는 차이가, 그러니까 어떤 비교 불가능한 그러한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질문과 토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어때요? 자신의 생각한 것을 발표하고 질문과 토론을 하면서 그래서 그 분야의 권위자의 자문을 받는 시간이 된다. 질문을 하게 됨과 토론을 하게 됨으로써 그 분야 최고의 권위자에게 지식자에게 있어서 그 저기잖아요. 그 의견 이 분의 의견 답변을 듣게 됨으로써 이것이 어때요? 학습 방법론에 있어서 자신의 해답을 찾는 데 있어서 최적의 방법론이 된다. 그러니까 먼저 최고의 전문가로부터 답변을 들으니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것보다 보다 더 뛰어난 이론과 그 지식 체계를 형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처음 어떠한 그러니까 아까 뉴턴이라고 한다면 뉴턴 이후에서 이제 또 새로운 그 물리 이론이 또 나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기존에 쌓인 그러한 데이터와 지식이 이제 곧바로 이러한 교육 방법론에 의해서 저기 아, 물려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 그래서 해답을 얻거나 그죠? 그리고 또 그 힌트를 얻는 시간이 된다. 질문과 토론의 시간은. 그리고 반론이 가능한 환경 속에서 왜냐하면 질문과 토론이 되려면 반론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론과 의견도 교정하게 되고 또 정교하게 다듬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써 경쟁력을 갖춘 그러한 이론과 지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질문과 토론에 있어서. 그래서 태어나면서 이제 교육 시기에 있어서도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모에 의해서 특히 어머니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인식이 되는 12, 13살까지 이제 교육의 기본이 세팅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아까 방금 얘기한 그 유대 공동체 내에서 이제 홀로 또 학습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요 공동체 속에서 질문과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홀로 학습할 수 있는 상태의 교육의 인간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다 교육 이렇게 어떤 동등한 그러한 자격으로 교육 훈련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아래 이제 훈련을 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인간이 형성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이제 유대 교육의 핵심은 무엇이냐?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유니크한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 유대교육의 핵심이다.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12, 13살까지는 부모의 책임이고 유대인 부모의 책임이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성한 의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로 성인식을 하게 되면서는 유니크한 달란트를 자기 자신이 개발하고 발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아주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은 그 교육과 떨어지지 않는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해 오게 됨으로써 이제 이러한 그 유대인만의 교육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얘기하는 건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또 긍정적인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긍정적인 거라고 한다면 한국인이 굉장히 뛰어난 머리를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다. 그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리고 성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한국인 부모는 어때요? 1등이 되라.
나머지는 어때요? 낙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뭐라고 하셨어요. 그 최고가 되라, 베스트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거의 세뇌하듯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1등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결국엔 이게 한국인 부모의 똑같은 적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기 있는 분야, 그것도 그, 그 달란트로부터 출발해 가지고가 아니라, 그 인기 있는 분야, 인기 있는 몇몇 분야, 뭐 법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이죠. 예? 인기 있는 그 사회가 또 필요한 그 어떤 부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그러한 분야 위주로 돼 있는 몇 개, 저기에서 이제 모든 아이들이 그 거기에서 1등이 되라고 이제 저기 뭐야,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피터지게 이제 경쟁의 구도 속에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 달란트와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유일한 유니크한 달란트하고는 상관없이, 그 음악을 잘하게 태어난 아이도 그 수학, 어떤 국어, 영어, 이런 분야에서 1등이 돼야 되는 그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경쟁에 뛰어들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때요? 유교 경전, 그러니까 문과 위주의 그 분야 속에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어떤 것이었냐? 이제 과거에 있어서는 유교의 교육의 목표는 입신양면이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본질적 유교 교육의 목적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인, 그러니까 공자와 같은 맹자와 같은 성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유대교에서는 의인이 되는 건데, 여긴 성인이 되고, 성인이 되지 못하면 이제 대인이 되는 것. 대인이 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저기죠. 이렇게 심성 위주의 그런 어떤 교육이었죠. 어떤 문명을 개발하고 막 이런 물질 문명 이런 것보다는 어떤 그런 데 가치를 이렇게 좀 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선비가 되거나, 그래서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을 하고, 또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 뭐예요? 공무원 시험 위주, 공무원 지금 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저기 죽어도 공무원, 이런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이 뭐예요? 이게 다 과거로부터 유교의 입신양명의 어떤 적이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농사 짓는 거 외에 다른 거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벼슬을 하는 수밖에는 또 없어요. 어떤 다른 뭐 어떤 저희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게 다, 상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천시를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객관적 하기를 위해서, 평가를 위한 객관식 문제 유형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이런 시험에 있어서 그 객관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이런 것들은 다 주관적 서술은 또 주관적인 평가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수긍을 할 수가 없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객관식 위주의 문제 유형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한 뭐예요? 이제 교육은 뭐예요? 이제 가문의, 거기서 나온 인재가 가문의 자랑이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의사가 되고 법관이 되고 하면은 그 가문이라든가 가문의 자랑이 되고, 뿌듯하고, 이제 부모로서 나는 이제 부모가 이제 얼마 기쁘잖아요, 일단. 그렇죠? 뭔가 이제 딱 사회 속에서 인정을 받고, 우리 가문은 어떤 누구를 이렇게 배출한 가문이야, 무슨 영의정 자의정을 이렇게 배출한 가문이야, 이런 가문 간의 어떤 이런 저기 경쟁이 되고. 그러니까 인간 자신의 그 달란트로부터 나온 그것을 개발하기 위한 그러한, 저희가 출발점이 아니라 이 가문의 자랑과 부모의 자랑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것을 하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희생이다.
자기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또 이거를 해야지 가문도 이제 좋고 부모도 좋고 또 형 다 이런 저기잖아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의 달란트도 아니고 본인을 위한 삶도 아니고 가문의 명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게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꿈을 펼치고 어떤 자기가 뭔가 창의적으로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몇몇 분야에서 1등이 됨으로써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서울대학교 법대에 가가지고 뭔가를 저기에서 가문의 명예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 이거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길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평생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나요? 자기가 자기 달란트로부터 나온 거는 평생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평생 교육으로 아까처럼 이어지지만 시험이 끝나면 공부를 하지 않게 돼요. 당연하죠. 공부하기 싫고 이제 더 이상 책 보기도 싫고 이제 평생 교육할 동기라든가 동력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나라 같으면은 그러니까 다른 유대인 같으면은 박사를 따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의 이론을 이제 내가 펼칠 수 있다. 막 이렇게 그 출발점이 돼서 막 이제 연구를 막 하는데 우리나라 어때요? 박사를 따면 공부 그만둬. 왜냐면은 외적인 자랑. 나 이제 박사다. 어? 이 외적인 자랑만 하면서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때요? 유연성이라든가 다양성이 없는 획일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유교에 있어서 유교 경전을 딸딸딸딸 그 위에서 딱딱 이렇게 저기 뭐예요? 그 유교 경전과 그것을 풀이한 성현들의 말씀을 그 고스란히 외우는 게 중요하지, 객관적이고 통설이 중요하지. 그 통설이 중요하지. 조금만 이상하면은 유교가 어땠어요? 사문난적이라든가 이단으로 정죄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기독교 어때요? 예? 기독교 우리나라보다 조금이라도 저기 어떤 새로운 이론을 낼 수 있나요? 다 2단으로 2단, 3단 해가지고 저기 정제를 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종교도 그렇고 불교에서 있어서도 그 아, 그 조계종이 아니면 다 그냥 이단으로 다 이렇게 저기 되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어떻게 거기 성리학이 아니면은 그 유교 중에서도 초기 유교가 아니라 다 그냥 이단으로 정제되는 그 성리학이 아니면 다 그냥 이단이고 사문난조 다 그냥 죽이고 그냥 그렇죠. 교조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제가 흥분해서 죄송해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다. 경전을 외우고 이미 주류로 확립된 학설만 따르고 이것을 그냥 철저하게 외우고 이렇게 그것을 저기 하는데 이제 교육이 이제 중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 교육과 우리 교육의 유교를 바탕으로 한 우리의 교육과 물론 제가 우리 민족에 있어서 그래도 유교가 어때요? 그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교육의 종교기 때문에 우리가 유교가 들어오면서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이 글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였죠. 그렇지만 그것도 국민 전 대다수가 아니라 그 아주 기득권층 양반 자제라든가 기득권층만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환경이다. 다른 다 저기죠. 이러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이전 그 노예제도 모든 그러한 상황으로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저기 했네요. 일단 개성이 말살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현대가 들어서면서 대중교육의 대중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교육의 시대에 이제 들어서자 이제 이러한 이제 바탕하에서 이제 개인의 독창성은 더욱더 억누르게 되는 거죠. 교육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폭은 넓어졌지만 국민 전체에게 넓어졌지만 그 전에는 일부였다가 일부 양반 자제라든가 기득권층만 교육을 받다가 이것이 이제 국민에게 폭은 넓어졌지만 어떻게 돼요? 붕어빵 같은 획일적 교육이 대중교육이기 때문에 이제 획일적 교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라나서 60명, 70명을 한 교실에 몰아놓고 이제
주입식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에 있어서 개인적 독창성은 있을 수 없고 개인적 달란트에 의한 교육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류 분야에서 이제 서열화된 구조 속에서 이제 새로운 의견을 내지 못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복종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유교의 복종의 문화, 그러니까 서열화된 문화, 충성과 효도의 이런 것도 다 어떤 이제 서열을 강조하는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유교 그런 에 바탕한 교육 환경에서 또 대중 교육의 환경 속에서 개인의 달란트, 독창성, 유니크한 개인은 이제 소외되고 그리고 일탈된 어떤 존재로서 어떤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건 어때요? 예전에 왕의 권력을 강화하고 기득권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가 됐다, 교육이. 교육은 어때요? 유교는 이제 교육의 도구화에 이제 최적의 종교와 사상과 문화 체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서 자기의 달란트가 아닌 이런 유교 내 속에서 또 이게 지금의 여러 상황 속에서 이제 한정된 자리를 두고 권력 투쟁에 이제 몰두지어 잘못 썼네. 몰두하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정된 정열과 지식을 권력 투쟁에 소진시킬 수밖에 없다. 자기의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달란트, 유니크한 달란트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것을 개발하고 막 발전시키는데 기쁨을 느끼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는 환경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문명에 공헌하고 이렇지만은 이제 그런 교육이 이제 딱 단절됨으로써 딱 자기가 권력을 잡는 데까지만 그러니까 어떤 출세의 어떤 도구화됨으로써 어때요?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관심이 권력 투쟁에 이제 다 이제 인간의 정열과 지식이 다 권력 투쟁에 이제 소진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금 한국의 정치 문화 어때요? 뭔가 새롭게 건설적인 것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 그냥 보면은 권력 투쟁 아니에요. 권력 투쟁.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간의 어떤 그 능력과 정열이 소진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것이다. 아유, 저 너무 길어져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과문 중심에서 인재를 키워냈다. 한국 같은 경우. 근데 현재는 국가가 담당해서 국가의 목적에 부합한 교육 여건을 제공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국가의 목적과 어떤 거기에 부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교육 환경이 제공되지만 각각의 인간 개개인의 유니크한 달란트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에 있어서도 어때요? 토론에 있어서도 전통적 위계 질서에 있어서 어때요? 위계 질서인데 무슨 토론을 해요. 질문을 하고 다른 생각과 질문을 할 수가 없는 환경이다. 주입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현대 대중 사회, 대중교육의 환경에서 있어서 질문은 뭐예요? 지금 70명이 지금 7, 80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제 대학 때는 막 100명 넘는 그런 저기도 또 많아서 강좌도 많았어요. 그럴 때 질문을 한다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의 시간을 뺏는 행동이에요. 이건 바람직한 행동, 그러니까 남에게 민폐를 끼치는 행동이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니까 요 100명, 70명 이상의 그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한 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 사람이 질문을 해봐요. 그거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이다.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한 동의하지 않지만 이제 겉으로 그러니까 주입식이다 보니까 그냥 복종하는 거죠. 겉으로 그렇다. 나는 동의하지 않지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정교육의 중심이 아닌 학교 기간에 완전히 맡겨요. 그냥. 그러니까 요 가정은 이제 돈 벌러 나가고 부모가 그냥 바빠요. 하여튼 뭔가 바쁘고 교육은 그냥 학교가 알아서니 해주겠지. 이러니까 이제 저기죠. 개인의 달란트라든가 이런 거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시기도 이제 늦는다. 왜냐하면 학교 기간에 맡기기 때문에 시기가 늦게 된다. 그러니까 이 학교 이전의 교육은 어떻게 돼요? 막
유치원에 보내고 막 이런 거는 어떤 것이 되냐면 학교 교육을 위한 선행 교육을 위한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분위기와 환경은 이제 어학에 있어서 치명적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학이라는 것이 좀 말을 해가지고 막 이러는 건데 어떤 그러니까 질문 같은 것도 해보지도 않는 그런 문화 속에서 말을 이렇게 저기죠. 뭔가 틀리면 이제 창피하고 또 이렇게 부끄럽고 이러잖아요. 어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이라든가 토론이 활발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그냥 어학이 이제 저기 있죠. 할 수 없는 이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못하는 게 학습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환경 문화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어학이 이렇게 많이 잘 못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 그래서 이제 문명과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국과 문명의 중심에 섰던 유대인이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세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유대인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포커스에서 유대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대인 교육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글로벌 시각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로마 시대부터 또한 이제 비잔틴 제국, 이슬람 제국, 유럽 제국, 근대 유럽, 독일, 현대 독일, 프랑스, 미국 여기에서 유대인의 주류가 이동한 곳으로 문화와 문명의 중심이 이동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명이 이들을 필요로 했다. 왜냐하면 새로운 어떤 지식과 그 현실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문명이 필요로 했고 이들이 이동했다면 문명 자체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받으면서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이 세계의 문명의 중심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유대인들을 이제 박해하니까 서유럽으로 유대인들이 가게 되고 이슬람 문명권이 이제 서유럽의 이제 그 문명의 어떤 그 헤게모니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라가 없으므로 그리고 이 나라가 없다는 것이 또한 이들이 권력 투쟁에 시간을 쏟지 않고 생존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연마하게 된 그러한 그 어떤 환경도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지성사, 현대 문명 창조의 핵심 인물들이 됐다. 그래서 유대인 인물 한번 이게 제가 이렇게 그 자료를 지금 이렇게 제시를 하지는 않는데 한번 그 저기 그 유대인 인물 한번 딱 보시면은 놀랄 겁니다. 그, 그 어떤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어떤 인물이라고 한다면 그냥 우리나라를 지켜준 이수신이라든가 한글을 만드신 뭐 세종대왕님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렇게 몇몇이 있지만 세계 문명에 어떠한 그러한 이론과 그런 거를 발전시킨 인물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그냥 독립투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인물의 성격에 있어서도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아까 그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진취적 기상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상당히 우리 민족이 유교를 받게 됨으로써 무, 그러니까 무의 정신을 잃게 되었다. 그러니까 문명의 중심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문화 문명을 창조해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고조선 시대에 있어서의 엄청난 문명을 또 여러 가지 만들어내고 갑골문이라든가 각종 문명들. 근데 이러한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 터키 민족, 투르크 민족 같은 경우는 그 무의 정신을 잃지 않아 가지고 우리 동이족의 한 갈래죠. 그 무의 정신을 잃지 않아 가지고 저 중동에 가 가지고 다 하나의 그 저기를 이루잖아요. 하나의 문명권을 정복을 해 가지고 어떤 무는 아니지만 무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유교를 저기 되면서 문명이 되면서
사실 유교보다 정착 문명에 좋은 건 없죠. 하여튼 이걸 잊어버려서 이런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내진 못하고 그나마 이제 현대에 들어와 가지고 나라를 되찾고 또 하나의 그런 서구 문명을 따라 가지고 지금의 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결어를 보면 유니크한 인간의 발견과 이제 유니크한 달란트 발견과 개발에 교육의 초점이 옮겨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어떠면 교육이 이제 저기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를 개발하고 이제 발견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인간 개인의 행복과도 관련이 되고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간 그 자신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쉽게 초점이 옮겨가긴 힘들겠지만 이러한 개념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이 이러한 이제 변화만 있다면 세계 문명, 세계 문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그래서 성실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인이 굉장히 성실해요. 성실한 기질과 또 창의적 교육 환경이 결합이 된다고 하면은 한국인을 당할 민족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국인이 한국인 본연의 그러한 달란트를 찾지 못하고 진짜 많은 시간을 이제 이렇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세 번째는 좀 우리 독자를 위한 겁니다. 이제 유대인 한국인의 백성 수준을 능가하는 한국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때요? 한국인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인간, 즉 하나님 아들들 수준이 되어야지 된다고 한다면 어때요? 유대인 수준을 하나님, 백성의 수준을 능가해서 완전히 제압해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이제 비밀인데 우리 독자님들한테만 제가 좀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독자님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러니까 인간적 차원으로는 문화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렇게 한국에 이렇게 이거를 뭐라 그럴까 발견하고 개발하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엔타임의 시기에 때도 늦었고 안 돼요, 안 돼. 교육 개혁 그거 안 돼요. 그래서 이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자 여러분한테만 말씀드리는데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 인간 하나님의 아들의 수준에서 세계적 문명의 그런 유대인과 경쟁을 통해서 또 유대인을 또 하나님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지닌 한국인으로서 이제 저기다 그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아들의 수준에서 그때는 이제 경쟁이 되지 않죠. 뭐 완전히 제압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잠깐 말씀드리면서 그냥 일반 다른 분 같은 경우는 이번까지가 제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고 우리 독자 여러분 내게는 이러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중에서 특히 캠퍼들은 어때요? 정체성 이미 시대 사명 과제 유니크 우선 구현 그 분야에 있어서 유니크하라고 그 자기 달란트로부터 출발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대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